돈은 없고 휴가도 짧고 그런데 유럽 여행을 가고 싶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오늘은 직장인들의 일주일간 유럽 여행 준비하기 시리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찾아서 알려드리는 장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셨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다녀본 나라들이 아래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여행지 유럽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찍느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앞으로 유럽을 여행 가기 위해서 사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 여행을 잘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은 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돈도 좀 많이 들잖아요. 교통이나 숙박이나.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계획조차도 하지를 않더라.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즐겁게 다녀오실지 직장인 일주일간 유럽 여행 준비하기 1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어느 지역을 여행할 것인가 선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럽은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동유럽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민족이 좀 섞여 있어요. 과거에 트르크족이라고 해서 동양에서 침략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다양한 민족이 좀 섞이게 되었더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문화도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동유럽을 가시게 되면 다양한 예술품 그리고 건축물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동양과 서양이 좀 섞여 있는 양식이 들어있더라. 이따 말씀드릴 서유럽만의 문화는 좀 다르게 동유럽에서는 동양의 느낌을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 자체는 좀 정적이라고 해요. 좀 조용한 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동유럽은 과거에 사회주의 체제에 있다 보니까 다소 가난한 나라들이 좀 많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의 좀 특징은 물가가 좀 저렴하기는 하겠지만 환전을 할 때 있어서 환전적인 부분에 좀 사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실사고도 좀 많이 일어난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가야 될 여행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동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관광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관광 물가는 좀 비싸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우리나라는 없는 팁 문화가 있죠. 팁 문화에서도 조금 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싸다고는 하더라고요. 이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되고, 그럼 동유럽에는 어떤 국가들이 있느냐? 불가리아나 헝가리, 체코,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행을 가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좀 중요하죠.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이제 헝가리에 굴라시라는 것이 있고요. 보스니아에 체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란드에 비고스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들의 좀 공통점은 육류 그리고 야채들을 섞어서 끓여가지고 만든 음식들인데 우리나라 김치찌개가 좀 비슷하고도 한 것들도 있다고 해요. 매콤하거나 좀 짭짤하거나 한 음식들이 많아서 우리의 입맛에도 나쁘진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유럽을 가기 전에 어떤 책을 좀 보고 하면 좋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유럽 문화도시 기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한번 참고해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유럽이 있습니다. 서유럽은 과거 로마네스크부터 해서 이제 남유럽의 다양한 그리스 문화를 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좀 발달을 해왔는데 서유럽은 앞서 말씀드린 동유럽과 좀 다르게 시장경제 체제의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나라들은 과거부터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아메리카의 다양한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혁명도 일으켰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이 좀 많은데요. 이 나라들의 좀 특징은 랜드마크들이 좀 많다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랜드마크 위주의 도시들만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은 충분히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앞서 말씀드린 프랑스나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에 가게 되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여기도 다양한데 미슐랭 가이드 잘 아시죠? 매년 발간해오고 다양한 음식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맛뿐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오믈렛이나 포아그라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는 런치로 좀 많이 먹고 있는 썬데이 로스트가 있고요. 아일랜드에는 아이리쉬 스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조금은 느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여행 갈 때는 고추장이나 라면을 좀 챙겨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서유럽을 여행 갈 때 좀 참고될 만한 책은 직장인 휴가를 이용한 서유럽 자동차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동차 여행이라고는 작성이 되어 있지만 다양한 여행지를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남유럽과 북유럽이 있는데요. 남유럽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 문화 잘 아시죠? 그리스 문화가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지중해와 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날씨 기후도 참 좋고요. 그래서 여행할 때 기후적인 문제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유럽 여행 사진을 보게 됐는데 바다와 인접해 있는데 날씨가 좋고 아름다운 사진들은 대부분 남유럽에 있는 국가들에서 촬영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풍경도 좋고 좀 기후 좋은 곳에서 힐링 여행을 갔다 오고 싶다 하시면 남유럽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들이 있느냐, 이탈리아나 아니면 스페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 크로아티아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번 보게 되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음식이 좀 비슷하다고는 해요. 근데 지중해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다양한 해산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오징어로 만든 치피론 또는 해물로 만든 해물 파에야가 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피자가 좀 유명하죠.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은 쌀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 리조또가 많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리조또, 피자 평소 먹는 것과 좀 다르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다소 좀 짠 편이다 라는 말도 있어서 짠 것들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미리 좀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시기 전에 이 책을 참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열정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남유럽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에서 보시듯이 열정과 예술, 이 문화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북유럽이 있는데요. 북유럽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춥다? 겨울이 길다. 네, 맞습니다. 겨울이 길고 춥기 때문에 여행을 가기는 참 쉽지 않고 가서도 돌아다니기 쉽진 않은데요. 그러나 좀 장점은 사람의 발이 닿질 않다 보니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데요. 허스키가 끄는 썰매를 탈 수 있다거나 아니면 평소 볼 수 없는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오로라 투어가 있고요. 그래서 액티비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북유럽 여행도 참 괜찮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유럽이나 남유럽과는 달리 문화가 발달해 있지는 않아요. 바이킹이 거주하던 지역이다 보니까 바이킹은 유목민주처럼 이동을 하면서 약탈을 일삼던 좀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문화가 발달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북유럽에는 어떤 국가들인지 한번 보시게 되면 노르웨이, 그리고 핀란드, 스웨덴 이런 국가들이 있고요. 그럼 이 국가들을 갔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폴보르라는 게 가장 흔합니다. 바이킹의 전통 음식인데요. 청어를 이제 식초에 절여가지고 훈제 연어나 육류와 함께 곁들여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덴마크의 스메레보레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의 테일피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은데 이런 음식들의 좀 공통점은 뭐냐면 생선으로 만든 음식이 많고요. 치즈가 드러난 음식이 많다 보니까 생선을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치즈의 그 꼬릿꼬릿한 향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음식을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북유럽을 가기 전에 그럼 어떤 책을 좀 보느냐? 북유럽 여행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유럽 여행지 선택에 있어서 각 지역마다의 특색을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어떤 여행을 가고 싶은지, 내가 힐링 여행을 가든지, 액티비티를 하든지, 풍경을 찍고 싶다든지 이런 목적에 따라서 여행지 선택하고서 계획해서 가시면 짧은 기간 동안 알차게 좀 다녀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2탄, 3탄에서는 제가 조금 가서 사용하게 될 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